네, 안녕하십니까. 중개사부 강의하는 김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중간고사 우리 요약 과정 3, 4월 과정입니다. 중간고사 풀이를 하겠습니다. 진도는 이제 법령 쪽에서 그 앞부분 위주로 해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손해배상 책임 정도까지 이렇게 일단 되어 있고요. 뒤에 처벌 문제가 한 두 문제 정도 붙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기말고사 때 4월 말, 5월 초 그 기말고사 때 보기로 하고,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쭉 한번 풀이할 테니까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이제 제2조 용어의 정의인데요. 제2조 용어 정의는 어떤 형태로든 시험에서 꼭 물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한 임대차행위 알선을 오브로 하는 것을 말한다. X가 되겠죠.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병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밖의 권리 득실 병행 행위 알선 업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면 X가 되는 거죠. 자, 2번 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한다. 말이 안 되죠. 중개업무 수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이 되어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공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중개 업무 수행이 안 돼요. 자, 3번.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자격을 취득한 자다. X조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라고 하지요. 개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개업이 되려면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3번도 X. 자, 4번 질문. 중개업,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번이 정답 되겠어요. 정답 4번. 복비를 받고 중개를 계속 반복적으로 업으로 행하게 되면 중개업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번 정답. 자, 5번. 소속 공인중개를 하면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가로 열고 법인의 사원 임원 경영진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그래서 시험에서 제외가 나오면 포함일까? 포함이 나오면 제외일까? 요 기본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상무, 전무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격증이 있으면 소공에 포함이 되어서 소공이니까 중개 업무 수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하거나 개공의 중개 업무를 보조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도 X가 되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가실게요. 중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냐? 중개 대상물 시험 반드시 나오는 것인데 선박은 X가 되겠죠. 우리들은 육군들만 중개 대상물이죠. 선박, 항공기 뭐 이런 거 다 X가 됩니다. 대토권은 번지수가 없는 거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중개할 수 없다. 술 먹고 토를 크게 하는 거 중개 안 한다는 거. 거래처 많다. 영업사항에 노하우가 있다. 유무형의 가치, 권리금인데 상가 건물 자체가 아니에요. 부동산 자체가 아닌 재산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니까 부동산이 아니라서 중개대상물이 아닐 거고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수목의 집단이 토지하고 서로 별개 부동산이 됩니다. 그래서 별개의 독자적인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동산에 관한 권리는 중개 대상이 안 됩니다. 부동산을 우리는 중개하는 것인데 동산 질권 같은 동산에 관한 동산담보물권이죠. 동산에 관한 권리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 해당되는 거 리얼 하나만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되겠어요. 정답 1번 돼요. 한 개 1번. 그죠? 네. 설마 한 개겠느냐? 한 개 맞아요. 자, 3번 갑니다. 시험제도 틀린 것을 찾으세요.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시험 못 보는 사람하고 시험 시행 기간, 이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자격증 교부는 시 도에서 간다. 이런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1번.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 취소되었다. 몇 년간 시험을 못 봅니다. 3년간 시험을 못 보는 거죠.
3년 이내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다. 1번 맞는 말입니다. 자, 2번. 부정행위 한 응시자는 시험시행일로부터 10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너무 길지 않을까요? 부정행위 5년 아닙니다. 5년 아닙니까? 그죠? 부정행위 하면 당해 시험은 무효처분되고 무효처분된 날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겠죠? 10년 너무 길어요.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정답 2번. 그래서 자격 취소 3년. 부정행위 5년간 시험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미성년자는 공인이 될 수가 있다. 2명 아니니까 시험 봐서 자격증 딸 수가 있을 거고. 자, 4번에 시험 시행 기간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그래서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4번 문제 정책심의위원회 공인중개사와 관련되는 기본 정책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 그렇죠. 요 소속이 국토부 소속이죠. 국토교통부의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기간. 그렇죠. 4가지 기본 정책, 손자 보육 정책,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하고 의결을 못하는 위원은 당의 의결에서 제척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1번 보실게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이 됩니다. 7, 11 편의점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죠? 10, 10명 X. 2번 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겠죠. 그죠? 국토부 차관. 국토교통부에 있는 기관인데 국토부의 제일 높으신 분 국토부 장관 그 밑에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 되고요. 제1차관. 그 다음에 위원들은요 훌륭하신 분으로 구성되는데 국토교통부는 4급 이상 공무원이 훌륭하다 이렇게 되고 나머지 일반직 공무원은 고위 공무원단 중에서 또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변호사, 회계사 등등에서 위원들이 구성이 되겠죠. 자, 3번. 여기 위원들은요, 그죠? 국토부 장관이 임명 위촉한다. 요거 맞는 말이죠. 요 위원들은요, 국토부 장관이 임명 위촉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위원장은 제1차관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고, 요 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이런 분들 중에서 임명 위촉을 하게 되지요. 옳은 거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재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했는데 X가 되겠죠? 재직위원이 아니라 출석위원이 됩니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위원이 친족이나 친족이었다. 당친연대. 위원하고 안건 당사자가 서로 친족 관계면 당의 의결이 공정한 의결이 안 되니까 의결에서 뭐가 된다? 제척돼 버리죠. 친족이거나 이었던 경우는 제척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X가 돼요. 제척이 되는 겁니다. 되지 않는다. X. 자,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문제 갑니다. 교육제도 틀린 것을 찾아라 했거든요. 자, 틀린 것을 찾아라 했습니다. 예. 1번에 직무교육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내용을 한다. 직무교육은 보조직이죠. 그래서 보조원이 되고자 할 때 받는 교육이 직무교육인데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이 아니라 직업윤리죠. 직업윤리를 그 내용을 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안 쓰시는 분이니까요. 전문 법률 지식을 교육 내용을 하지 않고 커피 탈 때 약 타지 마라 이런 거요. 침 뱉지 마라. 직업윤리를 교육의 내용을 합니다. 틀린 것 1번 X. 실무교육 이빨이 세리하게 받으셔야 되고 이빨은 12개에서 16개 더하면 이빨이 되고 실무교육 받고 2년마다 연수교육 받으셔야 되고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고 예방교육 1방일 전까지 통지하는 거지요. 맞는 말이 다 되는데 틀린 것 1번이 X. 자, 6번 문제 갑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법인인 개공 등록할 때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까? 법인의 등록 요건인데 시험은 반드시 나옵니다. 100%는 무조건 나와요. 반드시 나와요. 목자 대임사, 목적 24조, 자본금 5천 이상의 상법상 회사거나 조합법상 조합, 그 다음에 대표자, 사장님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되지요. 그 다음에 경영진들 임원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경영진들 전원이 실무교육 다 받으셔야 되고 전원이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지요. 중개사무소 건물을 확보해야 합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시험 100%예요. 옳은 걸 찾아라. 1번 경영진들 전원이 연수교육 받는다. 아니죠. 처음에 등록 신청할 때 1년 내에 실무교육 받는 거지요. 실무교육. 자, 2번 상법상 회사 또는 조합법상 조합, 영리회사, 영리조합이어야 되는데 사회봉사 목적은 등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외되는 건 맞고요. 자본금 미천 규모가 2억 이상이 아니라 5천만 원, 5천만 원 이상 되면 됩니다. 2억 원은 나중에 이제 등록한 후에 업무 보정 설정할 때 그때 2억 이상 보정 설정하는 거고 처음에 태어날 때 자본금 규모는 5천만 이상 되면 되거든요. 오케이, 2억 이상 X가 됩니다. 자, 3번 대표자 사장님은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될 것이고 대표자 자격증을 빼고도 포함이 아니라 제외죠. 제외하고도 경영진들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자, 시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험 많이 기출문제 보시면 당연히 터득이 되시는데 제외 나오면 포함인가 포함 나오면 제외인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자 포함이 아니라 자격증 또 포함시킬 필요가 없이 이 자격증을 빼고도 나머지 상무이사, 전무이사 등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3번도 X. 자, 4번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요게 정답이 되겠어요. 14조의 목적 자체가 14조에 나와 있는 것만 할 수가 있습니다. 중, 관상, 기분, 경경. 오케이. 자, 그래서 4번 정답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무소 있어야 되죠. 건축물 대장이 된 건물에다가 사무소 확보할 것인데 가설 건축물 대장도 포함된다. X입니다. 가건물은 우리 중개사법에서 무조건 제외입니다. 가건물, 네? 컨테이너 박스 다 제외돼요. 당연히. 그래서 가건물 포함하면 X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6번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반복해 주시고요. 자, 그럼 7번 문제 갑니다. 등록할 수 있는 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문제를 보니까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찾아라 그 말 같아요. 1번 지문 2벌 쌈쌈 2번 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300만 원 이상 받아요. 그럼 몇 년간 결격? 3년간 결격. 2보 위반 300 이상 벌금 먹었습니다. 3년간 결격인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아직도 그대 이름은 결격 사유자입니다. 3년이 경과되지 아니했으면 결격은 등록을 한다 못한다. 등록 못한다. 할 수 있는 자 아니다. 못한다. 자, 2번 집행유예는 그 기간 동안 결격인데 유예기간 중에 있대요. 그렇죠. 유예 중. 네? 유예 중. 유예기간 중. 결격입니다. 결격기간이니까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3번 개인회생 신청에 법원 인가받았다. 파산자가 아니잖아요. 법원에 가서 파산 신청 통해서 파산받은 자가 아니니까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결격이 아니다. 그 말은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 되겠어요. 정답 3번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이거 보셔야 돼요. 이 정도는 하셔야 되고 4번에 미성년자이지만 혼인했다. 혼인을 해도 미성년자는 등록이 안 됩니다. 결격이라서. 자, 5번에 피성년 후견인도 결격이에요. 그죠? 동의를 받아도 안 돼. 절대적 결격이에요. 피성년 후견 개심판 받은 자 결격 사유에 들어갑니다. 미성년자도 마찬가지
피성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런 데 쏙지 마시고 동의받았다더라, 혼인했다더라, 애가 둘이라더라, 집안에 가장이더라더라, 미성년자 좀 먹고 살아야 되겠더라. 다 그건 쏙지 마시고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혼인을 했던 후견인 동의받던 관계없이 미성년자는 절대적 결격이에요. 피성년 후견인도 절대적 결격이에요. 결격이니까 그 상태로서는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등록이 되는 거 뭐밖에 없다. 개인회생 신청 인가받은 자밖에 없어요. 정답은 3번 정답. 자, 그다음 8번 문제 갑니다. 법인은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이고요. 그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할 수가 있는데 이 14조가 시험 문제 100%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100% 반드시. 중관상 기분 경경 중스님의 관상을 보니까 기분이 가볍게 좋아집니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중개업에다가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기타 중개업의 부수는 각종 용역업의 알선, 주택하고 상가 건물에 대한 분양 등 개공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 기법 정보 제공, 경매, 공매, 알선 대리 반드시 나옵니다. 시험에. 자, 기억의 개발업. 개발업은 14조에 안 나옵니다. 개발에 관한 상담으로 14조에 나와요. 미연, 공인 중개사 대상으로 한 창업기법 정보 제공 X가 되죠. 개공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이 아니라 경영기법 경영정보가 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디귿에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용역업의 제공은 14조가 아니에요. 14조는 용역업의 알선으로 나와 있고요. 자, 리얼에 주택하고 상가 건물에 대해서 분양 대행은 14조 업무인데 택지에 대한 분양 대행은 14조 업무가 아니에요. 작년에도 시험 그대로 나왔고요. 그래서 택지 분양 대행 X. 자, 미음에 주택하고 상가 건물에 대한 분양 대행은 14조에 규정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되는 것은 미음 하나밖에 없어요. 설마 이 많은 것 중에 한 개겠느냐? 한 개인데요. 정답 1번입니다. 오케이. 꼭 보셔야 됩니다. 시험은 100% 반드시 나와요. 자, 8번 되셨고 9번 갑니다. 소공이가 A, 보조원을 B라고 한다면 옳은 것을 찾아라. 둘 다 연수교육 대상이 된다. 아니죠. 소공이가 되려면 실무 교육을 받고 2년마다 연수교육 받는 거고 보조원님이 되고자 할 때 받는 교육은 직무교육이죠. 보조직 직무교육 받습니다. 둘 다 연수교육이다. X. 자, 금지행위. 사인 3조 1항 금지행위는 개공 등에게 다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 적용됩니다. A한테는 적용이 되나 B한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X, B한테도 적용된다. 그래서 보조원도 거짓행위하지 말고 보조원도 초과 수수료 받으서는 안 돼요. 보조원 당연히. 매매해서도 안 되고 불법 보락하고 협력, 친구 협력해서도 안 되고 등등등 둘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29조 2항 비밀준수 다 적용돼요. 비밀준수는 개공 등에게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에게는 적용이 되는데 소공인은 비밀 지키는데 보조원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X, 보조원님도 커피 타시다가 비밀 알게 되면요.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때? X. 자, 그 다음에 4번. A, B 모두 10조 결격에 해당되면 거지에 종사할 수 없다. 이거 맞는 거죠? 결격에 해당이 되면 10조 결격사에 해당이 되면 등록도 안 되고 보존이나 소공 보존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종사할 수 없다. 4번 정답. 옳은 것은 4번. 5번. A, B 모두 사장님 대신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자, 신고서 제출 대행은 소공인은 할 수가 있습니다. 방문 신고를 통해서 소공은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데 우리 보조님은 신고하러 가지 않습니다. 보조는 안 갑니다. 사무소 지키셔야죠. 어쨌든 보조는 안 돼요. 그래서요 둘 다 할 수 있다 하면 X가 되는 거예요. 옳은 거 정답 4번 정답 되겠어요. 자, 이거 푸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푸셔야 되고요. 자, 10번 갑니다. 사무소인데요. 틀린 것을 찾으세요. 1번 부칙개공. 자, 복덕방 할아버지입니다. 부칙개공 복덕방 할아버지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얼핏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누굽니다? 부칙개공이에요. 부칙개공은 자격증이 없으신 개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못 쓴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 말을 못 써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에 이 문자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오케이. 자, 부칙개공께서 이 명칭을 썼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갑니다. 1년 1천 아니고 개공이가 명칭을 잘못 썼다 해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2번 관할 안에는 한 개만 두는 거고 3번 그렇죠? 특수법인에게는 지점장 요건, 분사무소 책임자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특수법인을 제외한 중개법인일 때는 지점장은 공인중개사에 될 것이고 자 4번 5. 분사무소 설치하고 신고할 때 분사무소 관련되는 모든 신고 전부 다 주사무소 소지지 등록 안착이나 하는 겁니다. 오케이. 5번도 5. 실무교육 수료증은 게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벽에 거는 거요. 등짝 보셔. 등짝 보셔. 내 등 뒤에 다 붙여놓으세요. 등짝 보세요. 어서 오세요. 내 등 뒤 보세요. 그래서 등록증, 자격증, 보정증서, 수료표 이렇게 벽에 거는 겁니다. 실무교육 수료증은 벽에 걸 의무는 없다. 맞는 말이에요. 자, 11번 갑니다. 법인의 분사무소 시험 반드시 나오는데 설치할 때 4가지 요건 필요하죠. 책 보시죠. 책임자여 책이나 보시죠. 자, 책임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에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정 설정하는데 주사무소가 2억 이상 보정 들어가 있으니까 그 보정에 1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군 구별로 한계를 초과할 수 없는데 시도별 하면 틀려요. 특광도가 아니라 너무 넓죠. 시군구, 시군 구별로 한 개씩 둘 수가 있고 한계를 초과할 수는 없고 주사무소 관할을 제외합니다. 본점 있는 곳을 빼줘야 되거든요. 그 안에도 한계 안에서 지점 둘 수 있다. 분산 설치가 안 된다.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 기억하고 니언하고 두 개가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나오겠죠. 기억하고 니언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12번 갑니다. 인장 등록, 도장 이야기, 도장인데 옳은 것을 찾아라. 자, 도장을 찍을 사람이 등록을 하는데 개공하고 소공이 찍을 거예요. 보조님은 찍지 않을 거니까 인장 등록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죠? 언제까지는 해야 된다? 업무 개시 전까지는 인장 등록을 해야 되고 그 이전에는 사무소 등록 신청하러 가거나 고용 신고하러 갈 때 인장 등록을 할 수도 있다. 법인은 인감증서 제출로 가름하고 개인은 가죽 치세 인장으로 등록을 하는 거죠. 자, 사무소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을 함께 하여야 한다. X. 해야 되는 것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 등록을 신청할 때는 인장 등록을 같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2번 공인중개사인 개공 개인이죠. 개인은 어떻습니까?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부에 나타나 있는 성명, 실명이 도장에 팍 들어가 있어야 되고 크기가 적당해야 되는데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하의 크기에 되겠죠. 가죽 치세, 가죽으로 치세요. 가죽 십쉐 X. 자, 3번 법인입니다. 인감 정리 제출로 가름한다. 오, 3번이 정답 되겠죠. 법인은 등기, 설립 등기할 때에 그 법인에서 사용할 인장까지 다 등기하고 신고하거든요. 그래서 등기하고 신고한 법인의 인장, 인감 도장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감 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분사무소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만 등록한다. 이 도장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죠.
원칙은 법인의 인장. 주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법인의 인장으로 등록해야 되고, 불편하면 새로 하나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으로 등록을 할 수도 있다 하셔야 되고, 자, 고용신고 시에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은 언제까지 해야 한다?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소공은 자격 정지, 개공일 때는 어디로 간다? 개공은 업무 정지로 가는 거지. 오케이. 네. 인장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13번 갈게요. 휴폐업. 틀린 것을 찾아라. 휴폐업도 시험 문제 어렵게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험 나오면 그냥 맞추셔야 됩니다. 자, 1번. 등록한 개공이가 석 달이 넘도록 일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월이 초과되는 휴업이 되니까 미리 휴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맞는 말이고, 2달을 쉬고자 할 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맞겠죠? 그죠? 3개월을 초과하는, 석 달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때에만 신고를 하니까요. 2달 쉴 때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는 말이고, 3번. 휴폐업 신고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이거 틀렸습니다. 시험 계속 나오는데 지겨워요, 지겨워. 시험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휴폐업 신고는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서 반드시 직접 가셔야 돼요. 그죠? 방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폐빵, 휴폐업 신고는 뭐 한다? 방문 신고, 휴폐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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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폐업은 빵문 신고, 노래방 아닙니다. 찜질방 아닙니다. 휴폐빵 마십니다. 휴폐업 신고는 빵문 신고 하셔야 돼요. 전자도 할 수 있다. X 시험에 지겹도록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징집은 부득이 걸랑요. 부득이니까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도 있다. 5. 자, 5번 신고 안 하면 과태료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 3번 X. 자, 14번 문제 갑니다. 중개계약. 옳은 것을 찾으세요. 유효기간 특약이 없으면 몇 개월? 3개월이에요. 3개월. 그렇죠. 오로지 3개월. 자, 2번. 일주일에 2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이 아니라 2주일에 1회 이상. 2주일치가 한 번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를 서면으로 해줘야 되고요. 3번에 의뢰인이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거래해야 합니다. 서발상 50%를 지불할 의무 있다. X 시험 계속 나옵니다. 지겹도록 나옵니다.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전소급자가 소유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50%를 지불해야 된다. X. 자, 4번.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환경 조건에 대해서 정보 공개해야 된다. 정보 공개할 사항들 외워주셔야 됩니다. 천천히라도. 지금은 이제 4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외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쯤에는 외우셔야 돼요. 기권 공법 아시면 수백일도 거지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1조 소음 진동 같은 환경 조건도요. 네? 그렇죠? 기권 공법한 수백일도 이런 것도 다 공개하셔야 됩니다.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은 공개한다.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할 사항들을 정확하게 외우지 않게 되면 요 4번을 자신 있게 찍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문 보고 이제 정답을 찾게 되는데 외워버리면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 조건도 공개한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일반이니까 일반 중개 계약서는요, 보관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은 보관 의무가 없어. 3년간 보존해야 된다. X가 돼요, X. 만약에 전속 중개 계약서라면 3년 보관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5번 지문이 지금 일반이니까 보관 의무가 없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정답 되겠어요. 자, 15번 문제 갑니다. 확인 설명 의무인데요. 틀린 것을 찾으세요. 1번. 설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전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해서 물어볼 수 있죠. 맞아요. 포인트가 이전 의뢰인 모든 자료를 다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에 관한 자료. 자, 2번 물건 설명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취득 의뢰인, 취득이에게 설명을 하고 근거 자료를 반드시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설명할 사항은 외우셔야 됩니다.
나중에 천천히라도 외워주셔야 돼요. 기권 공법하시면 수백일 더 좋습니다. 그렇죠? 자, 조세는 어떤 조세다? 취득시 부담할 조세이죠.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취득이가 부담할 조세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맞는 말이 됩니다. 자, 1, 2, 3번 다 맞는 거고 4번 질문 보시면 설명서에는 업무 담당한 소공도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합니다. 오케이. 및 날인해야 되는 것이 확인 설명서하고 또 하나가 거래 계약서거든요. 그 확건은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고 그냥 서명 및 날인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고 그때 개공도 하고 소공도 하고 개공도 하고 서명 및 날인 시험 반드시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또라이라서 이러는 게 아니라 시험이 꼭 나오니까 이제 기억에 남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개계약서에 일반 전속 중개계약서에도 개공하고 소공이가 서명 및 날인한다. XX 또는 날인 들어가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 실거래가 신고서에 서명 및 날인한다. XX 신고서는 거가 아니니까 서명 또는 날인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서명 및 날인이 다 및 날인이 아니라 뭐만요?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 두 개예요. 확인설명서니까 당연히 서명 및 날인이 들어가는 거 맞는 거고. 자, 5번 질문은 허접하게 틀렸죠? 확인설명서인데 5년 보관해야 된다 틀렸죠? 개별 보관할 때 3년 보관하셔야 돼요.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5번이 쉽게 틀려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갑니다. 거래계약서. 옳은 것을 모두 몇 개냐? 거래계약서 반드시 나오는 거. 법정 서식이 없다는 거. 정해진 서식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양식으로 자유롭게 기재하면 되는데 다만 필요적 계상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걸 꼭 기재를 해야 돼요. 요 필요적 계상 시험 100% 반드시 나오죠. 권상우 우리 동네 인물인데 우리 동네 물건이고 그게 그 자식이 군대 가서 논산 피바다 논산 조교가 되었다는 기록 이야기. 어떠다 뻗다 따도 걸다 아프다 걸다 했다 보네 포복다 네가 땀을 그렇게 따대 오타도 따다와. 네, 권상우. 자, 우리 동네 인물이고 우리 동네 물건인데 그게 그 자식이 군대 가서 논산 피바다 조교된 거야. 네? 논산 피바다 notorious 악명 높은 논산 피바다 조교였대요. 출신 자체가 조교 출신인데. 자, 어쨌든 자, 이는 뭐다? 인적사항 누구냐? 물건의 표시 뭐냐? 물건의 인도 일시 언제냐? 권리 이전의 내용 어떻게 권리 넘기느냐? 거래대금 계약금 그 지급을 하는 사항 얼마냐? 계약 날짜 언제냐? 조건 기한 있을 때 조건 기한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기타 약정이 된다. 반드시 나와요. 자, 물건의 인도일시 언제 물건을 주느냐? 계약 날짜 언제냐? 상시로 봐도 상식적으로도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기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자, 디귿에 개공인은 원본이든 사본이든 전자문서든 거래계약서 5년 동안은 보관해야 된다. 맞는 말이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리얼에 다운계약서,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이거 상등치거든요. 등록은 반드시 취소된다. X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니까 등록 취소 될 수 있다 하셔야 돼요. 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리얼은 X가 됩니다. 면 개공은 계약서 서명 또는 날 봐야 시험 나오셔야 게요. 거래계약서 그 확에는 서명 및 날인을 하는 거예요. 자필로 서명도 하고 도장도 찍어줘야 되거든요. 또는이 아니라 밋이요. 밋. 그래서 미음도 X가 되겠습니다. 옳은 걸 찾아라 2개겠는데요. 옳은 거 2개. 그래서 정답은 2개. 자, 그 다음 시출령 갑니다. 33조 금지행위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라. 금지행위 금, 친, 정, 직, 상, 투, 시, 야, 꽝. 자, 1번. 탈세 목적의 미등기 전매 중개하면 투기 조장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 형벌만 따지면 3년 3천이고요. 자, 이번에 법정 중개 보수 한도를 이빠이 받았어요. 다 받게 되면 더 받으면 안 되지. 이제 더 받게 되면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중개 보수가 초과가 돼버려요. 미리 합의했다 하더라도 합의 무효가 되고
초과수수료 처벌되는 겁니다. 초과수수료 몇 년 몇천, 1년 1천. 3번 중요사항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서 거짓행위입니다. 거짓행,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겠다. 그렇죠. 중요 부분에 대해서 가격 같은 거, 뭐 면적 같은 거, 소재지 경계 같은 거 이런 것들 거짓행위 이것도 금지이죠. 형벌로서는 1년 1천. 그래서 싹 다 처벌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4번 질문. 단체를 구성했다. 불법 담합하는 거예요. 카르텔. 불법 카르텔 조성을 해서 특정 물건은 팔아주지 말자. 우리 외의 자하고는 공동 중개하지 말자. 거래질서 교란행위 3년 3천 가고요. 자, 5번. 일방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매도인하고 매도인과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했대요. 쌍방대리다, 일방대리다. 일방대리. 일방대리는 처벌하지 않고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 정답은 5번이 되는데 금지행위가 되려면 대리는 어떤 대리다? 쌍방대리예요. 쌍방대리. 그렇죠?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대리권을 다 받아야 처벌되는 거죠. 일방대리는 허용이 된다는 거. 쌍방대리가 쌍스러워서 처벌되고 일방대리는 일삼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18번 문제. 30조 손해배상 책임. 중개 사고 치면 돈 물어주고 돈 없으면 곤란하니까 보험 들어라. 틀린 걸 찾으세요. 1번. 타인에게 자신의 중개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를 정합니다. 사무소 빌려주면 안 되는데 빌려줬어요. 사고 났어요. 배상 책임을 진다. 오케이. 33조 2항이고요. 자, 2번. 개공이가 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보험 처리했네요. 공제 처리했어요. 공탁 처리했어요. 기존에 보험금, 공제금 등이 지급되면 일의 완성으로 기존 거 소멸되거든요. 그럼 다시 만들어주는데 30일이 아니라 15일입니다. 보름달 늑대 인간 그 소리 듣고 정신 차리거든요. 그러니까 15일 내에 보험이나 공제는 다시 가입을 하고 공탁금 중에서 공탁은 최소 보증금이 부족하게 되면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날짜가 30일이 아니라 15일 보름달 늑대 인간 시험 계속 나와요. 그래서 틀린 거 정답 2번 틀렸어요. 2번 X. 자, 3번 맞겠죠? 개공인은 의뢰인 손해액 전액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고 보증기간은 개공이가 설정한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질 거예요. 2억을 사고 쳤다. 1억짜리 보험 들었다. 보험회사는 1억만 물어주겠지만 개공인은 2억 원을 다 물어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3번 O, 4번도 O 공탁금 3글자 폐업 사망했을 때 3년간 못 찾고 5번도 O 보증기간은 개공이가 설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져요. 오케이. 자, 19번 갑니다. 과태료. 과태료 누가 때리느냐? 시험 반드시 나옵니다. 누가 때리냐? 너는 누구냐? 이걸 왜 우리한테 물어보지? 너 누구한테 맞을래? 국정한테요? 빠. 너 누구한테 맞을래? 시도의사한테요? 빠. 너 누구한테 맞을래? 구청장한테요? 빠. 그러면 나 구청장 말고 국장에게 맞을래요? 그러면 국장은 안 때리는데 그럼 처벌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때리는 것은 지들이 와서 때리는 것이 왜 우리한테 자꾸 묻냐고요? 시험에 계속 나오냐고요? 이것이요.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적응하고 점수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과태료를 누가 때리느냐? 반드시 나와요. 누가 때리느냐? 예? 자, 일본의 국토부 장관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 나오면 무조건 국장이에요. 중개법의 정보는 국토부 장관입니다. 컴퓨터 나와도 국토, 정보 나와도 국토예요. 운영규정을 위반한 정보사업자 500이야 과태료 누가 때린다? 국토부 장관. 교육받으러 오세요. 연수 교육받으러 오세요. 오세요. 안 오는데요? 시도지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는 말. 자, 등록증 관리 누가 한다? 등록관청. 자격증 관리 누가 합니다? 시도지사. 이거 등록이 주됐는데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았다.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때리겠지요? 개공에 대해서 얼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때리게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럼 4번요. 시도지사 자격을 취소했는데 자격증 반납하지 않았다. 자격증 관리를 누가 한다? 시도지사. 반납하지 않으면 얼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는 말이고 5번에 등록관청 보정 설정 해줘야 돼요. 거래가 되면 계약서 써주고 설명서 작성교부 써주고 보험증서 복사본이라도 주거든요.
보험증서 사본 줄 때에 또는 전자문서라도 줄 때 보증 등거 설명해야 되거든요. 설명하지 않았대요. 네, 설명하지 않았는데 보증에 대해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거나 설명하지 않았다. 이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 이하 과태료 X가 돼요. 틀린 것은 정답 5번 되는데 이게 뭐하고 순간적으로 헷갈리냐 하면 우리 개공이가 설명해야 될 설명 의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나중 가시면 다 정리되시겠지만 하나가 물건 설명이 있어요. 중개 대상 물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때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고요. 또 하나가 보증 등거 있어요. 보증, 보험 등거 있죠. 보험 등거 설명해 줘야 돼요. 보험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거든요. 이게 나중에 헷갈린단 말이에요. 벌써 헷갈리시나요? 그럼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나는 전혀 안 헷갈려요. 그죠? 공부 안 하면 안 헷갈려. 근데 공부 좀 하면 헷갈려요. 더 많이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정리해서 반복이 돼야지 점수가 나오거든요. 자, 다시 볼게요. 보증 설명하지 않았다. 뭐를 설명하지 않았다? 보험 등거 설명 안 했다. 이건 500이 아니라 얼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하는 거. 그래서 5번 X. 나이스. 자, 마지막 20번 갑니다. 1년 1천 해당되는 걸 찾아라. 그렇죠? 부정 등록자. 절대적으로 부정하게 나간 등록은 반드시 취소가 됩니다. 절등치 플러스 형벌은 3년 3천입니다. 이걸 기본으로 꼭 하셔야 돼요. 2번에 무등록 중개업이죠. 3년 3천입니다. 자, 3번에 부동산 분양가 임대 강의 증서인데 거래 관련되는 법에서 거래가 금지돼 있어. 청약 통장 얘기예요. 청약 통장을 매멸했다. 이거 3년 3천 가는 거죠. 의뢰인과 직접거래, 정직시장투, 직접거래 상방들이 어디로 간다? 3천. 비밀 누설했다. 비업에 비밀이 있어요. 숨은 비밀. 비밀은 뭐다? 1년 1천이더라. 1년 1천. 반의사 불벌죄더라. 1년 1천. 1년 1천 해당되는 거 정답은 5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수문제 풀이를 했습니다. 필수적이면서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 몇 개 하고 기본적으로 꼭 보셔야 되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니까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반복해서 봐주시고 혹시 틀린 문제 있다면 꼭 체크하셨다가 정리하시고 노트에라도 간단하게 메모라도 해주셨다가 반복해 주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우리 이제 평가단 문제 있죠. 매주 10문제씩 그런 것만 다 모아서 반복을 하셔도 충분히 학점수 이상의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보고 까먹으니까 그 까먹은 상태에서 모의고사 보시면 점수 안 나와요. 보고 모의고사 보시면 점수 잘 나와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시 전에 쭉 한번 훑어보시고 시험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평소 공부한 대로 점수가 나오는 것이고 공부 많이 했는데 모의고사든 뭐 평가시험도 보기 전에 안 보고 시험 보시면 까먹은 내용 가지고 까먹은 점수가 나와요. 그건 평소 실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늘 공부를 하시니까 공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반복을 통해서 점수로 연결시켜 주셔야지 이것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